지금부터 학법과 작문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주차 활동지를 선생님이 탑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활동지를 잘 올려줬어요. 자, 활동지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활동지 첫 번째 항은 토론과 토의에 대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했죠. 왜냐하면 적용학습의 수능 특강의 05와 06의 담화 유형을 보시면은 토의와 공고문 그리고 토론과 기사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능에 잘 나오는 답화 유형은 바로 토론이에요. 그래서 이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과 그리고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 제색들을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고 토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자, 여기에서 논자를 보시면 논쟁한 논자를 씁니다. 그래서 토론은 찬성과 반대가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말하기 화법이 돼요. 그렇다면 토의는 뭐가 될까요? 자, 토론과 토의, 선생님 질문을 했죠. 자,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게 바로 토의예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나눠지지만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차이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토의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최선의 해결책이요. 자,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해야 한다라는 거는 토론일까요? 토의일까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해야 한다. 네, 맞죠? 이거는 바로 토의가 아니라 토론이 되겠죠. 자, 이 제시는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06에 적용학습에 나와 있는 그 토론의 담화 유형에 나와 있는 주제였었죠. 자,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의 통행 금지 조치는 적절하다 라는 것도 토론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에서 나누고자 하는 주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논제라고 해요. 자, 토론에서 나누고자 하는 주제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 논제요. 자, 그러면 이 논제가 05, 06 적용학습에는 각각 하나씩 나와 있었죠. 첫 번째는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의 통행금지 조치는 적절하다라는 논제가 있었고 06에서의 논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해야 한다라는 논제가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논제거리는 여러분들 찬성과 반대가 서로 대립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렇죠, 적절한 근거 제시가 꼭 필요한 그러한 담화 유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토의 주제 중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외부인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서는 그러면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게 바로 토의의 주제였어요. 즉, 토의는 외부인의 통행을 우리가 허용한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허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토의의 주제가 되겠죠. 자, 이 차이점을 알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활동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생활과 연계를 할 수 있게 선생님이 현장 속으로 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문항을 제시를 했죠.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수시에서 긴급 재난 문자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뭐 여수에 확진자가 있다. 그리고 그 동선이 이제 여러분들 문자로 이렇게 갔을 텐데요. 이 확진자의 동선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자,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의 동선 공개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공익이 우선이다라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기사문 하나와 영상 하나 제공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기사와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해달라라는 란이 있었죠. 자, 그곳에 여러분들이 생각의 근거를 잘 적어 주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어떤 대안책을 잘 제공을 한다면 공익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그런 법률의 제7항에도 나와 있는 예시안이 있거든요. 일단 선생님과 같이 그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해, 나는 그래도 공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라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근거를 써서 잘 제시해줘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거 또 유권자였던 여러분들도 있었겠죠. 선생님이 공고문이라는 게 우리가 또 적용학습에 나왔었는데요. 여기에서 공고문이란 특정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퍼블릭 노티스라는 영어를 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공고문에는 바로 채용을 한다, 투표를 한다, 전달을 한다, 행사를 한다, 다양한 업무를 지시하는 그런 공고문들이 있는데요. 공고문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세 가지 팁은요. 첫 번째,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보는 이가 알아볼 수 있게 간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 사람이 보는 문서죠. 공고라는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와 격식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소나 일시 같은 거를 빠짐없이 넣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거와 관련한 또는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부모님이 받은 선거 관련 공고문을 봤을 겁니다. 선생님이 봉투로 된 거 저번 시간에 보여줬죠.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선거 공보물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공보와 공보의 의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시가 있죠. 민준아, 오늘 교실 게시판에 중간고사 공고가 나붙었어. 공고라는 말을 썼고요. 공채 시험이 공고된 날부터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공고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그 게시판에 선거에 대한 공고가 붙어 있다. 장관은 공고 자료를 부서별로 정리해 둘 것을 지시하였다. 즉, 여러분들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공고라는 말은요, 우리가 공평할 공자에다가 고할 고자를 써요. 그래서 공평하게 고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어떻게 된다고요? 공평하게 고하다. 자, 그러면 공고라는 말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공평할 공자를 씁니다. 그리고 알릴고 대답할 고자를 써요. 공평하게 알릴고 알리다 또는 대답하다 라는 의미의 고자를 씁니다. 그러면 둘의 의미 차이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시문을 보니까 알 수도 있겠네요. 학급 게시판의 중간고사 기간이 공고되었다라고 합니까? 공고되었다라고 합니까? 그렇죠. 공고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공고라는 말이 좀 더 큰 범위에서 사용돼요. 그래서 공고는 국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일정한 사항을 일반 대중에게 알릴 때 바로 공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고라는 말은 어느 때에 사용하느냐? 우리가 좀 더 범위가 좁혀져서 국가기관에서 뭔가를 알릴 때는 바로 공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공고는요, 바로 민간단체가 아닌 국가기관에서 뭔가를 알릴 때 공고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공고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추후에 이런 미묘한 의미 차이를 잘 알고 이렇게 접근하면 더 식자층 또는 교양 있는 그러한 언어를 구사하는 성인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4주차 활동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는 여러분들이 적용학습 07과 08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수능특강 07에는 협상과 설명문이 제시되어 있고요. 수능특강 08에는 연설문과 건의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협상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연설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협상이라는 거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도 매번 협상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하고 협상할 수도 있죠. 엄마, 부모님 용돈 올려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은 너가 충분히 갖고 있는데 무슨 용돈을 올리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다양한 근거라든지 또는 능동적으로 왜 내가 이거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분과 부모님 둘 사이의 주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협상이에요.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수행평가 날짜를 공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간하고 겹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구하죠. 선생님, 수행평가 기간이 너무 짧아요. 길게 해주세요. 또는 수행평가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 기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공동, 최선의 의사결정 과정을 바로 협상이라고 해요. 자, 협상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절차의 별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협상의 절차는 바로 시작, 조정, 그리고 해결의 단계를 거쳐요. 시작이란 거는 어떤 문제 봉착을 했다라는 걸 알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정이라는 거는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관점과 입장 차이를 서로 알아가면서 좁혀나가는 단계. 그러면서 제시된 어떤 일들을 재구성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 즉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수능특강 교재에도 이 세 가지 과정이 잘 나와 있었어요. 예시로는 학생 1과 학생 2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학생 1은 역할이 뭐였냐면 기업인으로 나왔죠. 그
그리고 학생 2는 상인의 역할로 나왔습니다. 자, 학생 1의 기업인의 역할은요, 어떠한 상품을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에 팔고 싶냐면 100만 원에 팔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학생 2번의 역할인 상인은요, 이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90만 원에 사고 싶어요 라는 게 바로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기업인과 상인 사이에 지금 서로 다른 입장으로서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죠.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협상이고, 이 협상의 지시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협상의 전략들을 잘 파악해서 선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설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의 연설을 보면요, 연설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다양하게 이렇게 화법으로 구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연설의 전략으로는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인 설득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성적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해할 만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 주장이 이렇습니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는 말하기 방법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인성은 뭐냐면 말하는 화자의 사람 됨됨이 또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신뢰성 등등을 바탕으로 한 설득 전략이 바로 인성적인 설득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수능 특강에는 어떠한 연설문이 나왔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서 작성된 연설은요, 미세먼지와 관련한 연설문을 학생이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수능 특강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성적, 감성적, 그리고 인성적인 설득 전략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한 가지 영상을 제시하였죠. F 하면 누가 떠오르죠? 그렇죠. 스티브 잡스. 즉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한 게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설문이 있습니다. 자, 이 연설문은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저들에게 공유가 됐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설득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지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여러분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선생님 활동문을 하나 제시하였죠. 자, 현장 속으로 코너인데요. 여기에서 수능 특강에 제시된 솔라로드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선생님이 세 가지 제공을 했습니다. 하나는 솔라로드와 관련한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그런 영상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태양광을 이용한 어떤 건물에 대한 그런 영상을 또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롯데타워 아시죠? 제2롯데월드가 갖는 어떠한 그 에너지 관련한 부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다 싶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수능 특강에서 제시문을 보면서 솔라로드가 무엇인지 아마 새롭게 알게 될 텐데요. 그러한 솔라로드가 뭔지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고, 그 다음에 솔라로드의 장점, 그리고 단점, 그리고 롯데타워와 관련한 영상물을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생각 또는 이러한 에너지가 앞으로는 사용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선생님이 그걸 참고해서 추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세특을 쓸 때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도 소통하는 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4주차도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선생님 보니까는요, 출석도 잘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클릭만 누르면 안 되겠죠. 꼭 완강을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응원을 하고요. 그리고 활동지 또는 원격적 별과지 툴 중 하나는 꼭 자정 전에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그 다음날 여러분들의 한 주차 출석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친구들은 아마 선생님이 문자 메시지가 슝슝 날아갈 거예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